저는 통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대단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길을 찾아낸 사람으로서 통일이 되면 정말로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통일되는 그 당시에 얻는 이득하고,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남북 경제를 추스려가는 과정에서 얻는 이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득하고,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이 되는 그 즉시에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이 되면 더 이상 분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분단 비용이 없어지는 만큼이 바로 이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통일 비용으로 해서 지출되는 그거보다는 크더라도 보통 큰 게 아니라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안 하는 것보다는 통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저 우리 소원은 통일, 우리의 염원은 통일, 그냥 그런 데서 이제 머물러 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다면은 그 분단 비용 자체가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근데 이번에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박을 얻는다 하는 거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통일 이후에 1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남측 경제는 매년 11%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큰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10년이 마무리되는 때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그 당시의 소득 수준하고 비교할 때 제가 보니까는 2.6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통일 당시에 우리 남측의 GDP가 3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0년이 지난다면은 무려 7만 7천 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5만 달러를 좀 넘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동안에 앞으로 이제 통일될 때까지의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이제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대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력이 그만큼 커진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남측 경제만 그렇게 잘 되냐면 북측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소득이 한 1,000달러 내외 정도에서 지금 생활에 정말 궁핍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따져보니까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면은 북측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35배 정도나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일됐을 당시 남한의 GDP보다, 남한의 총생산보다도 더 큰 그런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쪽 북쪽에 전부 이제 통틀어서 평균하게 되면은 만일 통일 당시에 남측 GDP가 3만 달러로 올 때는 전체 남북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우리 총생산이 6만 5천 달러에 해당되는 아주 정말 대단히 좋은 이런 상태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11%씩 증가하느냐 하는 걸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북측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는 구도를 잡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만 조성해 놓고 외국 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할 게 아니고 전부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간다. 그 중에서 100% 다 안 된다고 한다면은 80% 정도만이라도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략 남측 그 총생산의 한 7% 정도
통일 비용이 든다고 하고 실물 자본 조성하는데 이렇게 든다라고 하실 때 그게 80%라고 한다면 7, 8, 56, 5.6%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경제에서는 5.6%의 생산 증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느 경제든 간에 추세 성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대략 한 그때 당시 우리 추세 성장 한 3% 정도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5.6%에 3%를 더하면은 8.6%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일된다면은 물론 직업군인으로서 군에 가서 일을 하실 분은 물론 가지만은 보통 일반 모두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산성 증가, 생산량 증가 이거를 대략 한 어림 잡아서 2.4% 정도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전부 합해서 11% 그러니까 5.6% 더하기 3% 더하기 2.4% 하면은 그것만 해도 11%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한 거지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가면서는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경쟁력이 커지면은 수출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이 많이 되면 국내 생산이 또 그만큼 더 늘어가고 소득이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오는 그 이득. 그리고 이 사회 인프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지출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의 소득으로 들어가고 소득은 다시 또 수요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생산 쪽으로 이제 순환이 돼 나가는 이런 부분, 그 승수 효과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북측 지역에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는 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사회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됐으니까 큰 이득이 없겠지만은 앞으로 통일이 되고 제대로 사회 인프라가 전부 확충이 되면은 그것도 큰 활용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러고서라도 11%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무리 좋게 다른 쉬운 말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서 대박이다 하는 말로 해서 찾아낸 겁니다.